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해서 뭐 이게 이제 기어 범퍼 같은 구멍을 뚫었죠. 이 안에 이제 이게 구멍이 뚫려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구멍을 이렇게 뚫었는데 이 국가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이제 이해도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CAD의 익스트루드 패치나 이제 CAD의 수업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 경로 따라서 돌출이 된다. 수업. 만약에 뭐 맥스로 가져가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뭐 수업 같은 게 활용도가 높겠지만 이제 기계 그에서 구멍을 한마디로 경로 따라서 이렇게 뭐 배관 구멍 뚫는 거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제품 모델링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수업이 또 다르겠어요.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사해 봅시다. 자, 뭐 이렇게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대충 한번 모양을 내볼게요. 뭐 이제 이 경로를 치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경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치가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인벤터는 여기다 만약에 한번대로 쓰는 방법 익스트루드 패치는 똑같아요. 같은 평면에 그려졌으면 얘들이 돌출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뭐 나도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인데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개념은 똑같거든요. 뭐 얘가 이제 프로파일이고 돌출이죠. 얘는 돌출이 아니라 수업이죠. 얘가 프로파일이 경로가 얘다. 그러면 이제 이 경로 따라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뭐 구멍을 낼 수 있기도 하겠고, 뭐 이제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겠죠.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를 만약에 우리가 이 스케치를 공유를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 공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약 이게 다 또 이제 원을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무리하고 또 경로 공유된 걸 또 쓰면 되겠죠. 수업으로 이렇게 얘 찍고 경로를 찍었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건 차집합을 해야겠죠. 얘가 차집합으로 뺐다. 그럼 이 경로 따라서 이렇게 따라 구멍이 나겠죠. 이 경로를 계속 갖다 쓰는 이 개념은 제가 이제 CAD 3D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면 경로를 지우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경로 따라서 또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저 경로를 크기를 바꾸면 알아서 따라서 바뀌겠죠. 지금 치수를 안 넣었는데 치수를 얼마 넣었다 이렇게 뭐 20달러 그럼 얘가 더 커지겠지. 20달러 더 커지겠죠. 뭐 이렇게 얘는 뭐 10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수정이 자동으로 되겠죠. 한번 이런 이제 일직선 돌출 말고 이런 곡선 돌출에 쓰는 게 뭐 수업이라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 맥스에서는 얘를 뭐 엄청나게 유용하게 수업 말고도 비슷한 명령어가 몇 개 더 있거든요. 이제 맥스에는 모델링 쪽으로 쓰는 건 이제 제품 이제 기계 설계 쪽에서는 뭐 이런 뭐 배관 같은 거 있죠. 공면 배관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뭐죠 그 엔진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 이제 배관 같은 거 그릴 때 공면 같은 거 쓸 때 경로를 그리고 그 경로 따라 돌출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수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솔직히 한 이 정도만 알아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기업은 뭐 그런데 뭐 이런데 뭐 이렇게 공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뭐 구멍만 뚫으면 되겠죠. 이렇게 구멍만 뚫으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경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구멍 뚫으면 끝나겠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뭐 인벤트에서 뭐 이제 자동차를 그린다던가 이제 공면 쪽 있죠. 제품 모델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업이 이게 프로파일이 이제 막혀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선도 프로파일이 되거든요. 선도 이제 돌출이 돼서 이렇게 뭐 공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 괜찮겠죠.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마땅한 예제가 뭐 제가 뭐 자동차를 여기서 그릴 수는 없고 솔직히 자동차 솔직히 뭐 아우디 같은 거 그릴 때는 솔직히 맥스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빨리빨리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못 간다. 그 차이뿐이지. 맥스 폴리곤을 그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맥스 폴리곤이 수정이 쉽거든요. 얘들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수정이 조금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 뭐 그래서 제가 HITC 예제를 한 개 들고 왔는데 이 HITC는 자격시험은 이제 인벤터 1, 2급이랑 달리 이제 이게 만드신 분이 인벤트 1, 2급 만드신 분이랑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이제 서관덕 강사님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저번에.
한번 기계 쪽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뭐 이제 기술원의 기술능력원의 개발원의 팀장으로 계신데, 그분들이 예제를 다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런 류의 모델링, 제품 모델링에 속하죠. 이게 기계처럼 좀 달라요. 공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기계 뭐 공부만 한 애들 보고 이거 떡 던져서 그리라면 못 그려요. 왜냐면 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동차 뭐 본네트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자동차 본네트 같은 게 이렇게 공면이 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내려오잖아요. 쉽게 말해 자동차 범버 같은 거 있죠, 앞에. 그거 뭐 덮개 같은 거 있죠, 엔진 담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수업으로 이제 면 단위를 나눠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모델링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 맥스에서 그리면 엄청나게 빨리, 맥스는 이거를 엄청나게 빨리 변형 자체가 엄청나게 쉬워요. 맥스는 이제 면이 이제 폴리곤이라서. 근데 이제 얘들처럼 정확한 치수를 못 넣어요. 한번 정확하게 설계를 못한다 그 말이지. 왜냐면 맥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캐드니까, 디자인류잖아요. 뭐 영화 만들고 아이언맨 만들고 그런 캐드니까 뭐 정확한 치수가 이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맥스는 솔직히 어느 정도 크기만 맞으면 되고, 내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정확한 파라메트리 모델링 툴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그래서 이 HIT 시험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 제한이 없어요. 인벤트 1렉은 딱 인벤트 1렉으로 쳐야 되거든요. 근데 HIT 이 시험은 프로그램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노트북 들어가서 쳐도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 강사님, 그 팀장님한테 노트북 들고 와서 쳐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프로그램만 자기가 쓸 거 들고 와서 카티아를 쓴다 그럼 카티아 들어가서 시험 쳐도 되고요. 뭐 다른 걸 쓴다, 뭐 프로이를 쓴다 그럼 프로이 들고, 한마디로 파라메트릭 모델링 툴만 이제 프로그램만 들어가 쓰면 치면 된대요. 아예 완전 다른 거 있죠. 막 맥스 같은 건 안 되겠지. 맥스는 이 치수를 정확히 못 넣어요. 정확히 못 넣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치수가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대충. 저는 이걸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 능력 개발은 이 능력 개발은 이제 그거 우리 대표님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 나왔다고 한번 이제 강사들 와서 한번 시험 치고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대구까지 올라가서 저는 직접 이거 다 여기서 나온 시험을 다 쳐봤거든요. 다 쳐가지고 그날 따고 내려왔는데 뭐 난이도가 좀 이게 한마디로 한 번도 안 그려보면 어렵거든요. 아예 모델링을 여러 개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울 수뿐이 없어요. 근데 특히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더더욱 그렇고, 뭐 이게 일립스라 치죠. 그럼 이게 뭐 여기서 뭐 여기까지 간격이 23이죠. 여기서 뭐 이렇게 치수가 안 뽑히네요. 선하게 그리면 되겠지만 점을 찍던가 뭐 이런 거. 이게 23이죠. 작은 거네. 뭐 여기 선하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야겠네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 거리가 뭐 15죠. 그 다음에 뭐 돌출한 다음에 높이가 얘는 이게 보면 10이죠. 10인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뭐 이건 또 테이프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면 기울기가 테이퍼죠. 테이퍼란 명령은 여러분 어디 가나 똑같아요. 맥스를 가나 똑같고, 테이퍼란 게 어차피 기울이는 건데, 이게 맥스에서 앞에 내가 설마다 말았는데 이게 이제 수업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 수업이죠. 명령 자체가 똑같아요. 어디 가나 수업 맞잖아. SWEP. 뭐 맥스는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건축 쪽에서 쓰니까 뭐 얘를 뭐 액자 뭐 다른 걸 별로 다 쓸 수 있겠죠. 요건 뒤에 제가 정규 강좌 설명을 넣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CAD 3D 강좌거든요. 그 3D 강좌에서 넣어 드린 거예요. CAD 3D 강좌를 들어야 이거 다 설명해 주니까 들어라는 거예요. 모델링을. 테이퍼란 거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테이퍼가 뭐예요? 테이퍼가 테이퍼 면을 기울이는 그 말이야. 이렇게 면의 기울이신 각도죠. 테이퍼 이 각도란 말이야. 명령하면 어디 가나 3D 명령 자체는 개념은 똑같아요. 기울기죠. 면 기울기. 이게 5도 기울어질 때 5도 95도니까 여기서 5도만 기울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밑에 거하고요, 고정된 평면에 의해서 이 면을 기울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5도죠. 마이너스 5도.
됐죠? 근데 이쪽 면도 들어가야 되나? 이쪽 면도 클릭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다 5도가 들어오겠죠? 5도, 95도니까. 그럼 이게 95도가 되겠지. 예. 선택을 해제해버렸네. 아이씨. 잠시만요. 이렇게. 이면이랑 이면이랑 마이너스 5도를 기울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5도씩 들어와서 얘처럼 5도씩 dim이 뽑히겠죠? 이게 5도니까 이게 95도가 되겠죠? 이게 아니죠? 맞죠? 아니지, 이게 95도가 되지? 이게 5도가 기울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건 어찌어찌 한다 치지만 이거를 공면을 못 그려요. 한마디로 이 자동차 같은 거 할 때 공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는 스업이 이제 인벤터는 이제 선도 먹어요. 선도 스업이 되거든요. 서페이스로. 뭐 얘라 치면요, 이게 이 중심에서 있고 이 90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 원점에서 뭐 그림 되겠죠.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경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거 맞나? 반대로 뒤집어졌네. 뭐 이렇게 데이터 치고 이거를 뭐 호로 그리든 가면 되겠죠. 세 점으로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알아서 그리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중심을 맞춰야겠지. 이렇게 중심을 맞춰줘야겠죠. 얘랑 수직되게. 그 다음에 뭐 자, 이 높이를 뽑으면 되겠죠. 여기다 사랑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사랑개 그리시고요. 이렇게 중심에서 얘는 뭐 구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높이가 10이겠죠. 이렇게 10. 그리고 얘는 안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선이 수업이 되면 이게 모자랄 경우가 있거든요. 넘치면 상관없는데 모자라면 이게 분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수만 맞춰주시고 이게 반지름이 90이죠. 그럼 여기다 90을 적으면 되겠죠. 90. 그럼 그려졌죠.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대충 안 짧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안 짧게만 하면 돼. 이렇게 대충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게 경로가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돌출이 되는 게 이거겠죠. 이 앞쪽에 거. 이거는 이제 뭐 여기다 스케치하면 되겠죠. YZ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충 알아서 세 점으로 그리시고 중간에 뭐 딱 맞추면 되겠죠. 안 맞춰지면 뭐 수직으로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얘랑 수직이 되라. 그리고 얘도 선한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선한개 그리시고 얘는 구성. 얘 높이도 10이겠죠. 당연히 10이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반지름이 20으로 남아있네요. 지수에 25. 자, 됐죠. 마무리 하시고. 자, 그럼 이게 돌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업한 다음에 뭐 프로파일 이게 솔리드 선택했으면 선택이 안 되거든요. 얘들은 선택이 안 돼. 솔리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옆에 보면 이제 서페이스에 있거든요. 공면.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이 얘겠죠. 그리고 경로가 뭐냐면 얘가 되겠지. 그러면 E1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공면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로 이제 한마디로 이게 자르기죠. 자르기. 어디를 제거할래? 면을 한마디로 선택하고 얘는 위에 면이죠. 이 면이 제거돼. 밑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반대네요, 여러분. 위에 면을 제거해야겠죠. 확인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얘는 뭐 가시사과로 숨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면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보이죠? 이렇게. 맞죠? 여기다가 뭐 필러 값 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쟤처럼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뭐 자동차패 뭐 ZE 같이 뭐 그런 모양이 되겠어. 이 공면 모델링이잖아요. 이게 국가시험 기계에서는 전혀 한 개도 1%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나와버리면 애들이 못 치겠지. 얘들은 제품 모델링이란 말이야. 제품 쪽이죠. 제품 쉽게 말해서 공면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쓰여져요. 그래서 굳이 뭐 얘를 어차피 기계 강의이기 때문에 기계 뭐 국가시험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를 인벤터에서 인벤터로 자동차 뭐 아우디 같이 그려보실 분들은 뭐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알아야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뭐 개념을 알면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시는 거죠. 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공면 같은 공면에 선을 선을 이제 돌출시키는 거죠. 얘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왑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번 이제 그래 모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공면유 모델링 이제 3D 프린팅 이제 자격시험이거든요. 한국기술개발원. 가면 이제 문제가 쫙 있어요. 쫙 있거든요. 이런 공면 모델링 예제들이. 뭐 국가시험 다 치고 나는 이런 것도 이제 해보고 싶다. 나는 뭐 인벤터로 이제 뭐 아우디나 뭐 오토바이 같은 거 그리고 싶다. 오토바이 같은 건 또 이제 로프트 따라야 돼요, 여러분. 뭐 그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이런 기초적인 공면 모델링부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국가시험 다 치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로 뭐 내가 좀 우리우리한 거 만들고 싶다 이런 기계 부품 각지고 다 스탬프를 쓰면서 그런 거 말고 기초적인 예제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HIT 치시면 여기 나오죠. 한국산업기술개발원 들어가시면 있어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시험이 솔직히 뭐 모델링이 모델링 예제 자체가 좀 뭐고 ATC보다 어려워요. 여기서 뭐 연습해 보실 분들은 이제 교육 및 종목 하신 다음에 이게 다 3D PDF로 예제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그 팀장님이 저런 공면유 모델링 어디냐면 3D 프린트 운용 기술 자격 있죠. 여기 가서 뭐 1급, 2급 이제 예제 보시면 돼요. 동영상 문제풀이도 있네요. 오늘 보시면 뭐 이게 예제들이 있죠. PDF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여기에 이렇게 뭐 공면유 모델링 있죠. 다 공면이잖아 이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실무감 이런 모델링도 많거든요. 솔직히 기계 쪽도.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연습해 볼 거면 저 스왑이란 걸 마스터 하셔야 돼요. 대충 보시고 이제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똑같이 모델링 해보세요. 동영상 풀이가 다 없을 거야 아마. 이게 워낙 많아 가지고 3D 실무 이거는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아직 1급은 없고요. 2급뿐이 없어요. 2급 이것도 이제 그게 없어요. 이제 프로그램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들고 가셔도 돼요. 노트북 있으면. 뭐 이거를 그냥 모델링 하는 거죠. 모델링 자체로만 보면 솔직히 국가시험보다 어려워요. 예제 자체가 좀 더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거칠기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지 솔직히. 도면에 똑같이. 모델링 자체로만 보면 이 국가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예제 자체가. 특히 뭐 이런 공면 모델링 같은 거는 국가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안 해보면 전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왑 같은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구멍 뚫는다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이 스왑이라는 이제 명령어에 대한 개념을 완전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제가 3D 정규강좌에 나오는 이제 익스트루드 패치랑 스왑 이제 개념을 맥스랑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저 스왑이라는 게 나중에 뭐 저런 툴에서는 저렇게도 쓰이는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봐야지 여러분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해본 사람한테 배우는 거랑 딱 이 프로그램 한 대 배운 사람이랑 설명이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요거 말고 로프트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국가시험에서는 단 1%도 한 개도 완전히 아예 안 쓰지만 이게 아예 쓸 일이 없어요. 이게 국가시험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거든요. 이 쓸 일이 뭐 있어 국가시험에서는. 뭐 이런 것도 솔직히 그냥 레볼버로 돌리면 되는 건데 회전으로. 요것도 제가 뒤에 강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CAD 3D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정규 강좌에서. 그거를 그 내용을 뒤에 로프트 강의 만들 때 올려드릴 때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뭐 시험이 급하다.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시험이 급하다. 근데 시험을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로프트랑 스왑 다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코일 같은 건 여러분 이게 안 써요. 이게 국가시험에서는 뭐 스프링 그릴이 있나요? 국가시험에서는 코일 같은 건 이제 우리가 그때 뭐 이제 그거 할 때 썼죠. 이제 뭐 그 뭐 좀 널링 모델링 할 때도 쓰고 막 그랬죠.
한번 얘도 쓰는 일이 엄청 많이 널링같이 뭐 그런 거 팔 때도 많이 쓰고요. 저같이 뭐 이렇게 뭐 스프링 그릴 때도 많이 쓰고, 아니 나사 같은 거 이제 진짜 모델링 해버릴 때도 많이 쓰거든요. 나사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이거나 찝시다. 이거는 제 전기왕자 예제들인데, 뭐 이거는 아래 위로 이렇게 결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밑에 자립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예제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모델 넣죠, 인벤터에서. 근데 얘는 이제 나사 홈이 이렇게 진짜 모델링 된 거죠. 이건 진짜 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스레드는 이제 그냥 장난질, 이게 스레드죠. 스레드는 그냥 내가 말했지만 매핑, 범프맵 같은 걸로 장난질 친 거고요. 얘는 진짜 이제 모델링 된 건 아니에요. 3D 프린터에 넣으면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나와요. 얘는 만약 3D 프린터로 제가 뽑죠, G코드 입력해가지고 이제 큐라에서. 그러면 진짜 이렇게 파져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사처럼. 그 차이거든요. 이런 걸 뭘로 하냐면 다 코일로 해요. 이런 걸 다 코일로 하는 거죠. 코일로. 이런 식으로. 다 코일로 하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코일도 알아야 돼요.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전혀 안 쓰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코일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써봐서 알겠지만, 뭐, 용수철도 간단해요. 뭐, 이렇게 있다 치면, 뭐, 이게 만약에 60이죠. 그리고 이 용수철 크기가 만약에 이게 10이라 치죠. 10. 너무 큰가요? 뭐라 치죠. 대충 하는 거니까 뭐. 이건 너무 작네. 7? 그럼 이게 끝이에요. 코일 누른 다음에 뭐 프로파일 얘기겠지. 축은 여기고. 그런 다음에 코일 크기, 뭐 피치 회전 및 다 되는데, 뭐 제일 간단한 게 회전 및 높이겠죠. 피치 및 높이가 제일 간단. 회전 및 높이가 제일 간단하겠네. 회전. 한마디로 뭐 한 6회전 하겠다. 높이는 저기 60이 딱 맞추겠다. 그럼 이게 60이겠죠. 60. 방향은 바꾸면 돼요. 여기서 방향은 바꿨다. 이렇게 축 바꿨죠. 그러면 10회전 되는 거고, 6회전 되는 거고, 높이가 60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겠죠. 이걸 나중에 구동할 때 다 잘라가지고 연동 구속해가지고 이제 이 스프링마다 연동 구속을 주면 이 높이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빙빙빙 하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구동이 돼요. 스프링 구동이 있나요? 잠시만요. 뭐, 자, 예로 칩시다. 스프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스프링이 4개 구동시키려면 이게 스프링 4개를 다 따로 부품으로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스프링을 구동시킨다 치면 이게 이제 스프링 이제 왜 이런 일이냐. 자, 된 것마다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동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스프링이 알아서 저렇게 바뀌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 스프링을 뭐 코일로도 그릴 수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아니면 아까처럼 진짜 스레드 같은 거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원으로 안 돌출하고 삼각형으로 이제 뭐 삼각형으로 해서 이제 그 피치 값에서 돌출시킨 다음에 빼버리면 아까처럼 진짜 뭐 그렇게 모델링된 뭐 축, 나사 축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죠? 국가시험 위주로 공부하면 안 돼요. 통역 한 개, 통역 한 개 나와가지고, 뭐 40점마다 좋아하면서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자격증 위주로 공부하면 안 되고, 나중에 뭐, 어떤 거 쓸지, 뭐 실로 가서 뭘 하지, 그리고 뭐 모델링을 어떻게 쉽게 할지, 뭐 그런 걸 배우고, 뭐 좀, 이제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 되죠. 한마디로. 국가시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모델링에 관한 명령어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한마디로 수업이라는 게 완벽하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걸 다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뭐 다른 모델링, 뭐 이런 기계 말고도 뭐 제품 모델링 하고 싶으면 제품 모델링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할 수도 있겠죠. 뭐. 약간 요 뒤에 제가 완벽하게 이제 수업이랑 익스트루드 패치 같은 이제 경로 따라서 돌출되는 명령어들을 어떻게 쓰이는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신 다음에 이해하시면 나중에 다른 모델링 하시더라도 훨씬 더 이제 보는 관점이 넓어질 거야. 얘가 한마디로 다 이래 봤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거지.
한 개만 보면 여러분 한 개뿐이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개를 봐야지 여러 개를 쓰이는 걸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강좌는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벤터 강좌는 인벤터 이제 수업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스트루드 패치랑 이제 수업 해볼게요. 자,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뭐 ATC 칠 때는 자주 안 나오는데 뭐 기계 기능사 시험 이제 그럴 때도 잘 안 나오죠. 수업은 이제 앞에 제가 좀 가르쳐 드렸죠. 이제 뭐 이제 용수 처리나 아니면 이제 못닥이나 이제 그 탭나사 표현할 때 이제 스레드가 없으니까 우리 오토캐드에서는 수업으로 이렇게 해서 퀄리티 있게 했죠. 익스트루드 패치 똑같아요. 두 개 똑같은 명령인데 수업이 조금 더 상위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업을 오토캐드 할 때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사 중에. 이 수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힐릭스 있죠. 저 용수철 나올 때 같이 나온 명령이에요. 왜냐면 이제 힐릭스에서는 수업만 먹거든요. 익스트루드 패치는 이제 힐릭스에 적용이 안 돼요. 옛날 거라서. 나온 지는 한 2009 버전부터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맥스에서는 수업이 다 있거든요. 당연히 인벤터도 수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벤터는 뭐 저렇게 용수철 그릴 때는 수업을 안 쓰고 코일이 더 편하니까 코일을 쓰는데, 뭐 경로 따라서 할 때는 수업을 많이 쓰죠. 뭐 어제 뭐 제가 이제 지식인 답변에 답해줄 때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 내적 기어 이제 물어보셨죠? 제가 이제 이것도 그려서 올려드렸는데, 요런 거 팔 때 수업으로 파겠죠. 이제 수업보다는 이제 익스트루드 패치 그런 걸로. 근데 인벤트 수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인벤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인벤트에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뭐 이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호수관이 돼 있죠. 요거를 인벤터에서는 수업만 있어요. 익스트루드 패치는 없거든요. 똑같은 건데 뭐 똑같긴 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원이 있다. 그러면 예약 경로겠죠. 이렇게 하면 이 경로 따라서 돌출이 되죠. 이게 이제 수업이나 익스트루드 패치라는 거예요. 인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캐드에서도 우선 봐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자,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강의를 또 딱 한 5분 만에 치우고 끝내는 강사들이 있는데, 그냥 이것만 가르쳐요.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찍고 올리면 이거 따라 올라가요. 얘는 수업은 안 가르치는 데 있어요. 수업도 만약에 이거 찍고 이거 찍으면 올라가요. 만약에 이제 뭘 배우실 때 무조건 한마디로 튜토리얼식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이제 튜토리얼이죠. 튜토리얼. 발음이 안 되네. 폰 게임 하시죠? 폰 게임 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폰 게임 접속하면 막 명령어 나오죠. 여기 사냥하세요.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그럼 바보도 다 따라하지. 초등학생도 하는 게 폰 게임인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겠다고요. 프로그램을. 그래 배우면 나중에 다른 게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오토캐드만 하다가 다른 캐드를 접했어요. 만약 오토캐드란 게임을 하다가 이제 인벤터란 게임이나 맥스란 게임을 접했어요. 그러면 튜토리얼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일일이 안 집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를 다 시켜줘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기서는 저 프로그램은 이렇게 돼. 그렇게 배우시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배우셨더라도 가서 배우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말했죠. 3D는 뭘 해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불림 방식이란 말이에요. 불림 방식은 모든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맥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학원에서는 그렇게 배우기 힘들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시수가 많으니까요. 근데 일반 학원 이제 옛날에 시간 강의 할 때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하고 저도 이제 좀 빨리 나가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이렇게 인강으로 좀 널널하게 배우는 거랑 그 차이겠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알고리즘식으로 이해를 다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뭐 이거는 그냥 놔둘게요. 자, 두 개로 하고, 자, 우선 익스트루드 패치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패치는 이제 정면도에서 제가 만약에 정면도에서 뭐 경로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죠. 네, 이렇게 경로가 있어요. 경로가 자, 경로가 있고, 자, 그리고 평면도에서 밑에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돌출할 이제 모양이죠.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얘를 꼭 선을 한 개로 만드셔야 돼요. 조인이나 이제 P 같은 걸 안 만드시면 얘가 익스트루드 패치한 다음에 경로를 찍어봤자 요까지 분이 안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 개로 만드셔야 돼요. 조인이나 익스트루드 패치로 이 경로를 한 개로 만드셨죠. 그러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얘를 찍으시면 돼요. 좀 간단하죠. 자, 단축키는 뭐냐면 이제 익스트루드 패치는 똑같아요. EXT. 저는 근데 익스트루드 패치 뭐 둘 다 쓰긴 쓰는데 수업이 좀 더 편리해요. EXT 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고 똑같이 하는 방법은 우선은 익스트루드랑 이제 돌출한 객트 찍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엔터 친 다음에 높이를 지정하면 높이만큼 올라갔죠. 그런데 높이 말고 여기 보면 경로가 있죠. 경로. 그러면 여기서 P 엔터 치고 경로를 찍어버리면 경로 따라서 이게 익스트루드 올라가요. 이렇게 되죠. 근데 중심에 보시면 중심선이 지워져 버리죠. 이거는 웬만하면 안 지워지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쓸 일 있거나 구멍 뚫을 때 또 쓸 일 있는데 얘를 또 그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안 지워지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저거는 단축키가 뭐냐면 델 오브제 한 다음에 외워두세요. 이거는 처음에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del obj 한 다음에 엔터 치시고 여기서 3호로 돼 있죠. 저 값을 1로 바꿔주세요. 1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패치로 찍으면 이 경로가 살아있어요. 그럼 만약에 왜 살아있냐면 이게 나중에 또 쓸 일이 있다니까. 여기서 또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원이 있어요. 얘를 또 잡고 이 경로 살아있죠. 얘를 또 찍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호수관 얘 빼고 얘 빼면 이 호수관의 중간에 이렇게 이 호수관 따라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맞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 없으면 숨기면 되니까 이 중심 이 선은 웬만하면 이제 안 없애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del obj 한 다음에 기본 값을 1로 바꿔주세요. 자, 이게 익스트루드 패치고요.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이게 막 스플라인 선이라 하더라도 이 밑에 그려져 있더라도 얘가 익스트루드 패치를 찍으면 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익스트루드 패치고 스왑은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익스트루드 패치는 뭐냐면 이제 경로랑 같은 평면상에 있으면 먹질 않아요. 한마디로 여기 서클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EXT 한 다음에 돌출할 객체를 찍고 엔터 친 다음에 P 엔터하고 경로를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으면 명령 안 먹죠. 동일 선상에 평면상에 있거나 접한다. 근데 수업은 엄청 상위 모델링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이 히릭스가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옛날에 용수철 그리가 캐들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건데 여기서 서클 그렸죠. 똑같이. 그럼 수업은 단축키가 SW예요. 이제 앞에서 많이 보셨죠. SW 하신 다음에 이제 돌출할 거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 경로를 찍죠. 그러면 얘는 경로가 같은 평면상에 있어도 먹어요. 이 맥스에서 원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먹죠. 그러니까 수업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맥스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둘 다 또 장단점이 있어요. 굳이 장단점을 뽑자면 만약에 얘도 굳이 여기에는 안 있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 중심에 그려준 거지. 자,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얘는 지금 같은 평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엑스트루드 패치인데요. 내가 그냥 EXT 한 다음에 얘 선택하고 경로 이제 도출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P 엔터 한 다음에 경로를 찍죠. 그러면 익스트루드 패치는 이 경로가 얘 중심으로 와요. 뿅 하고 어떻게 돼요? 얘 중심으로 오죠. 수업은 조금 달라요. 수업은 SW 한 다음에 얘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얘 찍으면 얘는 경로가 오는 게 아니라 지가 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평면선이 없더라도 아까처럼 되는 거겠죠. 얘가 일로 가요. 이렇게. 두 개 장단점이 있거든. 이렇게 하고 싶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사용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스왑이나 익스트루드 패치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자, CAD에서는 뭐 이게 거의 끝이에요. 이 두 개만 잘 쓰시면 이제 어려운 것도 그릴 수 있고. 저 경로를 제가 왜 살려놓으라 하면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들이 엄청 많아요. 만약에 저기 뭐 저는 원래 건축 취지했다 했죠. 저는 원래 기계 전공이 아니에요. 기계 한지를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해도가 빠른 거죠. 그냥 캐드 이제 3D 이해도가 빠른 거지. 여기 보시면 만약에 수업이 있을 거예요. 얘도 수업이 있죠. 자, 한마디로 이게 모델링 쪽에서는 이게 수업이거든요. 수업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있다 치요. 물체가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뭐가 됐어요? 이 사각형을 따라서 내가 수업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한마디로 이 모양이거든요. 이게 모양이에요. 얘를 이제 수업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뭐 여러 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천장 같은 데 보시면 몰딩 있죠. 천장 몰딩, 천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장에 몰딩. 그 몰딩 따라 이렇게 몰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축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맥스는. 이렇게 해서 막 모양 바뀌죠. 뭐 이렇게 되면 천장 몰딩을 볼 수 있겠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얘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방향도 만약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뒤집히죠. 이렇게 뒤집히죠. 이렇게 뒤집었다. 얘는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뭐 얘는 천장 몰딩이 아니라 뭐 아파트 보면 아파트 끝에 몰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끝에 보시면 이거 보이네요. 괜히 껐네. 자, 이 아파트 끝에 보시면 이렇게 몰딩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모델링 자체가. 그리고 뭐 액자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 맞죠? 이런 게 수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또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경로가 있다 치고 얘를 좀 부드럽게 할게요. 부드럽게 하고 제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래 그랬죠. 얘를 내가 만약에 수업으로 또 찍잖아요. 자, 여기서 유저로 꼭 찍었다.
얘를 찍어야겠네요. 자, 얘를 찍었으면 이제 저 경로 따라서 얘가 수업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뭐 예로 들자면 뭐 아빠 이제 그 대학교 가면 벤치 같은 거 있죠. 벤치 같은 게 있는데 왜 경로를 살려두라면 이 경로가 있어야 돼요. 이 경로가 이제 뭐 인스 선수로 이 경로가 살아나야지. 여기서 이 경로 따라서 제가 고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맥스에서는 이 경로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얘가 쉽게 말해서 이 경로 따라서 얘가 이렇게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경로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경로를 웬만하면 남겨두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벤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고, 얘는 여기서 얘 바꾸면 쟤도 따라가요. 얘가 만약에 얘를 바꾸면 실시간으로 쟤도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뭐 쓸 수가 있겠고, 이런 것도 다 수업이에요. 수업. 그리고 뭐 뭘 또 해볼까요? 사각형이 있다 치고 자, 이걸 이제 수업 말고 이제 뚫린 것도 돌아갈 수 있겠는데, 맥스는 이제 베벨 프로파일링인데 비슷한 거예요. 기념 초착이 비슷해. 얘로 얘를 찍었어요. 좀 크네요. 얘를 좀 크게 하면 되겠죠. 자, 저 네모 경로에다가 내가 방금 그린 얘를 찍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축구 경기장이죠. 축구 경기장.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이렇게 이제 둠 같은 거 있죠. 뭐 그거야. 여기서 여기 라운드 주면 알아서 다 따라와요. 이 경로가 바뀌면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뭐 여러분 피파 하는 경기장 아닌가? 맞죠? 얘를 좀 더 퀄리티 좋게 하고 싶으시면, 자, 지금 이게 라운딩 값이 안 돼서 각지게 보이죠? 여기다가 좀 수정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좀 옮기고 올게요. 제가 얘가 좀 높아야겠네. 놓고 이런데 필레 값이 좀 있는 게 좋겠죠 아마. 이렇게 얘도 조금만 줄게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살아나면서 예쁘게 그러시죠? 이제 뭐 올림픽 같은 데서 하면 이제 얘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다 튀죠. 이렇게 둠이. 그런 것도 애니메이션이 다 돼요. 얘는 여기에서 그냥 대충 보여드리니까 이 덮개가 이렇게 뭐 됐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됐다. 이 경로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닫혔다가 열렸다가 알겠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매핑해서 잔디 깔고 나머지 사람 이제 여러 개 배치하고 하면 이게 뭐 피파처럼 그런 게임 영상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밑에 잡으면 이게 여기서 좀 그래 보이지만 카메라를 이 안에 잡아주면 좀 멋있게 보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잡을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얘는 좀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웅장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여기다 사람을 막 배치하면 되겠죠. 아까 이제 천장 닥치는 것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와, 닫혔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여튼 뭐 모델링 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수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운동장도 되고 뭐 여러 개 뭐 그림은 많겠죠. 이제 저번 앞 시간에 보셨던 이제 그 강의에서 이제 뭐 당구장도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구대도 한번 그려볼까요? 저번에 그리다 말했던 거. 당구대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당구대도 이렇게 생겼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 지금 이렇게 당구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정말 이제 수정만 좀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수정만 재보면서 수정만 좀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여기는 딱 필렛 값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점한개 찍고 좀 이렇게 얘 필렛 주기 전에 줘야 되네요. 얘는 좀 스무스하게 바꿔주고 이렇게 필렛 값이 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가 안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쁘게 만들어 지시죠. 이 끝에 보적한 거는 여기서 렉탱글 값을 바꾸시면 돼요. 그럼 저런 식으로 필레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질 같은 거 예쁜 거 주면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당구대가 만들어지겠죠. 얘가 반짝반짝한 걸로. 됐죠? 이렇게 해서 뭐 주의 둘러보시면 서버를 그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서는 이 배별 프로파일 같은 건 안 되는데 수업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무를 둘러보시면서 그릴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로프트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거, 로프트도 수업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